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디즈니의 위대한 빌런 크루엘라와 말레피센트.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역사의 주인공들이죠. 이번 영상에선 이 둘보단 그 위상이 덜하지만 디즈니 빌런의 대선배 중 하나인 레이디 트리메인의 역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잠옷 입고 무게 잡는 것 뿐인데 참 살벌하지 않나요? 이것이 레이디 트리메인의 첫 등장입니다. 레이디 트리메인, 디즈니 신데렐라의 계모를 일컫는 호칭. 명망 있는 가문의 안주인이었던 그녀는 남편을 여의고 미망인이 되었지만 똑같이 아내를 잃었던 신데렐라의 친아버지와 재혼을 했는데요. 본성이 사악한 데다 신데렐라의 미모를 질투해서 새남편이 죽자마자 그녀를 학대하고 친딸들만 예뻐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에서 하는 역할은 익히 알려진 동화의 내용대로 신데렐라에게 온갖 굳은 일을 시키고 무도회에 못 가게 막는 건데 직접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집안일이 문제가 아니라 없는 걸 뻔히 알면서 드레스만 갖추면 무도회 데려다 준다며 희망 고문을 하질 않나? 신데렐라가 겨우겨우 마련한 드레스를 딸들을 유도해서 잔인하게 찢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집 잘 보라며 떠나는 모습은 참 가증스럽기 그지없는데요. 이렇듯 레이디 트리메인은 신데렐라를 집요하게 괴롭히지만 설정상 두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살았던 가족이라는 게 아이러니의 극치입니다. 그렇기에 레이디 트리메인은 훗날 등장하는 콰지모도의 어머니를 죽여 원수인 동시에 부주교의 설득으로 걷어주어서 은인이기도 한 노틀담의 꼽추의 법관 프롤로, 라푼젤의 머리카락에 깃든 마력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납치하여 가짜 엄마 노릇을 한 마더구델의 전신,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법 때문이든 가르침을 주거나 어미 노릇을 해주는 식으로 비록 진실된 사랑은 전혀 없지만 위장으로나마 정을 준 저 둘과 다르게 이 여자는 아무 목적 없이 신데렐라를 괴롭히고 미워했는데요. 이런 일방적인 증오 때문인지 라푼젤과 콰지모도는 빌런들에게 애정을 느꼈지만 신데렐라는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프롤로와 고델은 목적을 가지고 가짜정을 준 위선자들이기에 소름 끼치는 인간상이지만 레이디 트리메인은 그마저도 없이 순수하게 증오만을 퍼부어서 어찌 보면 저 둘보다 근원적인하게 가까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레이디 트리메인이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주된 방식은 1차적으로는 자신이 윗사람이라는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2차적 방식이 더 사악한데요. 레이디 트리메인은 이 영화에서 가장 예리한 캐릭터입니다. 드레스, 수선에 딸들의 장신구가 쓰였다는 걸 눈치채고 찢어버리게 하거나 무도회장에 나타난 여자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유일하게 눈치채고 그녀를 다락방에 가둬버렸습니다. 무도회장에 가는 것과 왕자와의 재회는 신데렐라의 꿈인데 그걸 이룰 수 있는 희망을 짓밟았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근원적인 악에 더해 그녀는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겪는 난관 그 자체가 형상화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녀에게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레이디 트리메인의 권위는 오로지 신데렐라에게만 작용하는 건데요. 드레스를 입은 신데렐라에게 가까이 가려다 대공에게 막히는 장면이 그 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신데렐라 또한 마침내 왕자비가 되어 레이디 트리메인에게서 해방되고 그녀는 신데렐라에게조차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하는 것. 우리는 이 미장센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레이디 트리메인은 훗날 디즈니에서 가장 우아한 악역 말레피센트를 맡는 엘리너 오들리가 성우이자 모델인 만큼 말레피센트 못지않게 우아한 악역 포스가 철철 흘러넘치는데요. 말레피센트는 마녀인 만큼 큰 동작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레이디 트리메인은 시종일관 여유와 품위를 잃지 않아 말레피센트와는 다른 방향의 우아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레피센트가 여왕이라면 레이디 트리메인은 귀부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Whatever you think happened last night was a dream. I don't care where you go or what you do, but you stay away from the palace. Stay away from the prince. 수십 년 후 툰 스튜디오에서 만든 속편에서도 레이디 트리메인은 신데렐라의 메인 빌런으로 활약합니다. 이 편에선 신분이 낮은 남자랑 사귀려는 딸을 타박하는 정도의 가벼운 악행을 하지만 3편에선 요정대모의 요술지팡이를 우연히 손에 넣고 딸을 왕자와 결혼시키려 하는데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아한 악녀 이미지에 마법 능력이 더해져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포스를 내뿜습니다. 시크한 표정으로 마법을 퍼붓는 게 참 인상 깊지 않나요?
원작에서 시종일관 예뻐하기만 했던 딸들을 야단치기도 하고 팔자에도 없는 개그신을 찍는 등 원작에 비하면 캐릭터가 보다 인간다워졌는데요. 이건 제작진이 바뀐 탓도 있지만 원작 결말에서 신데렐라가 레이디 트리메인에게서 해방되어 그 괴물 같은 위치가 한번 깨진 이유도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한번 패배했던 빌런이니까요. 그렇기에 2편에선 가벼운 역할을 맡은 건데 3편에선 다시 신데렐라의 희망을 짓밟을 수 있는 권위를 되찾습니다. 변장한 신데렐라를 한눈에 깨뜨려보는 예리함도 건재하고요. 하지만 마법의 부작용인지 계획이 수틀릴 때마다 마법으로 넘기며 레이디 트리메인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합니다. 얻은 능력에 비해 다소 현실적이었던 원 계획은 딸의 모습을 강제로 바꾸고 궁전을 쑥대밭으로 만들기까지에 이르다 결국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역시 레이디 트리메인은 평범한 사람이기에 감당 못할 힘을 쓴 대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는 농담이고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속편 시리즈에선 원작의 드레스 색깔이 바뀐 게 또 다른 특징인데요. 파란색이었던 예복이 자주색으로 바뀌고 자주색이었던 평상복이 보라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작품의 변화로 새치인지 흰머리인지가 더 눈에 띄게 되었는데 신데렐라가 떠나고 고생한 흔적이란 생각도 드네요. 신데렐라는 킹덤하츠 1편부터 등장하지만 신데렐라의 세계관과 스토리는 프리퀄 작품 버스 바이 슬립에서만 등장하기에 레이디 트리메인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 등장이 킹덤하츠 버스 바이 슬립입니다. 게임 분량상 트리메인 일가가 신데렐라를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은 모조리 생략되고 요정데모의 대사로만 언급되는데요. 트리메인 일가에게 부정적인 마음에서 태어난 마음을 언버스들이 이끌리거나 주인공인 아쿠아가 이들에게서 뒤틀린 마음을 느끼는 등 심성이 꼬였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디즈니 원작을 잘 모른다면 묘사가 와닿지 않는 게 조금 아쉬울 따름이네요. 스토리라인은 거의 원작 그대로지만 킹덤하츠에선 자체 후일담에 추가되었습니다. 대체 무슨 수를 쓴 건진 나오지 않지만 레이디 트리메인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언버스의 상위 개체를 불러내서 신데렐라를 없애버리려 하는데요. 언버스의 공격에 휩쓸려서 사망합니다. 기절 같은 게 아니라 진짜로 죽습니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전개인데요. 킹덤하츠에서 디즈니 캐릭터들이 사망하는 장면이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전부 원작에서 최후가 있는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원작과 상관없이 사망하는 캐릭터들은 트리메인 일가가 유일하고요. 디즈니가 몇몇 캐릭터들을 제외하고 자사 캐릭터들의 메인스트림 계획과 플롯 변경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건 왜 허락해줬는지 궁금하네요. 감사진 중에 어렸을 때 신데렐라 보고 감정이입한 사람이라도 있던 걸까요? Prince isn't gonna marry you. He isn't even gonna recognize you. Of course he'll recognize me. Officially? Will the people officially recognize you? 원스 어폰 어 타임에는 총 2명의 레이디 트리메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세계의 레이디 트리메인으로 보다시피 원작과 싱크로율이 상당하지 않나요? 미국 드라마답게 살인미수까지 저지르는 등 원작보다 더 막 나갑니다. 신데렐라는 드라마 시즌 1부터 등장하지만 당시엔 계모의 존재만 암시되고 등장하지 않는데요. 사실 이때 나온 신데렐라는 디즈니보단 원전도가 자체를 모티브로 한 느낌이 컸지만 시즌 6에서 레이디 트리메인 본인이 일회성 악역으로 등장합니다. 원작보다 예리함이 강해져 무도회장에 나타난 여자가 신데렐라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왕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가지고 논 거라며 조롱하고 신딸이 귀족이 아닌 하인과 이 세계로 사랑의 도피를 하려 하자 기어코 쫓아가 하인을 죽이려 듭니다. 하지만 신데렐라가 진짜로 왕자에게 약혼 반지를 받자 자기는 왜 아무것도 못 가지냐면서 열폭하곤 신딸을 데리고 이 세계, 현재 시점의 현실 세계로 넘어가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것이 레이디 트리메인이 주연인 에피소드의 내용입니다. Like bibbidi bobbidi boo. 두 번째 레이디 트리메인, 평행 세계의 레이디 트리메인입니다. 일회성 악역에 그친 시즌6와 다르게 이 버전은 시즌7 1쿨의 메인 빌런으로 활약합니다. I suppose. 참고로 이 레이디 트리메인의 정체는 디즈니 영화를 잘 아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충격일 텐데요. A few moments later. 레이디 트리메인은 사실 라푼젤이었습니다. 무슨 개소리냐고요? 막장에 막장을 거듭하는 미국 드라마잖아요.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다락방에서 신데렐라를 협박하고 유리구두를 깨뜨린다던가 호수랄 실사판을 참고한 장면도 꽤 있습니다. Now, mustn't love. Yes, stepmother. Oh, you needn't call me that. Madam will do.
실사판에선 갈라드리엘과 헬라로 유명한 명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분했습니다. 먼저 실사화 된 크루엘라가 엔딩 크레딧에서 배우들 중 글렌 클로즈 이름이 제일 먼저 올라온 것처럼 케이트 블란쳇도 크레딧에서 신데렐라 역의 릴리 제임스보다 먼저 이름이 올라왔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답게 엄청난 연기력을 보여 신데렐라보다 더 좋았던 후기도 많습니다. 원작과 똑같이 신데렐라를 학대하고 괴롭히는데 원작에서 나레이션으로 짧게 언급됐던 가족이 되는 과정이 상세히 나오고 현실성 없이 딸들 왕자에게 시집보낼 생각만 하지 않고 예리한 상황 판단, 사선책을 찾는 등 서사가 보강되어 홈비디오 속편과 마찬가지로 괴물같이 묘사되지 않고 캐릭터가 보다 인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충 서사가 얼핏 듣기엔 캐릭터의 깊이가 한층 강해진 듯 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가 되고 말았는데요. 일단 귀족이었던 원작과 달리 실사판에선 평민 출신이고 신데렐라 친아버지와 재혼할 때 막대한 빚을 떠안고 왔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빚과 평민 신분, 이미 이 캐릭터에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보기에 캐릭터의 포스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사판에서 나온 빚이란 설정은 레이디 트리메인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비춰줘서 그녀가 신데렐라를 괴롭히는 악역으로서 지녀야 할 카리스마를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원작에서도 재산 탕진, 그런 언급이 있지만 빚을 졌다는 얘기까지는 없었고요. 해당 언급은 그저 레이디 트리메인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망가진 악인인지를 강조하는 장치일 뿐이었습니다. 원작도 사실 따져보면 돈도 없고 출신만 귀할 뿐 신데렐라 부려먹는 것 빼면 딱히 삶의 비전도 없는 위태로운 입장인데 본인이 그걸 신경쓰는 묘사가 없는 것부터 설정이 그게 작용하는 부분인 신데렐라를 하녀로 부려먹는 이유 하나거든요. 재산 관련 설정은 원작에선 레이디 트리메인이 악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장치이지만 실사판에선 그저 이 여자가 언젠가 망하리라는 걸 암시해줄 뿐입니다. 또한 실사판에선 재혼 초기에 소외감을 느끼는 연출 등으로 레이디 트리메인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조명받게 해주지만 그런 각색이 무색하게 원작의 악이 그 자체였던 역할을 수행하려 하기에 악역으로서 집중해야 할 역할이 어중간해졌습니다. 원작은 설정과 레이디 트리메인의 내면 묘사가 수상적이어서 정말 한 소녀를 억압하는 괴물 같은 존재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여기선 인간미가 첨가된 채 원작과 똑같이 행동하느라 이도저도 아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그냥 원작보다 포스 없는 괴물로 전락해버린 건데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력으로 그걸 커버한 겁니다. 차라리 바꿀 거면 더 확실하게 바꾸던가 원작과 똑같이 하던가 그랬다면 더 매력적이거나 신데렐라가 해방되는 과정이 더 극적이던가 했을 텐데 말입니다. 미미한 권위와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 감정적인 성격, 그리고 일부 개그 장면 등 실사판 레이디 트리메인은 원작보단 홈비디오 속편에 더 가깝습니다. 그녀는 신데렐라의 희망을 짓밟고 앞길을 막는 고난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극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인간이자 반동인물에 불과합니다. 실사판은 원작과 마찬가지로 우아한 귀부인의 품위를 보이지만 평민으로 설정이 변경돼서 그런지 원작과 다르게 우아한 척, 있어 보이는 척 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때로는 경박한 모습도 자주 보여줍니다. 게다가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원작과 일치하는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드레스 색깔과 따은 머리로 원작을 연상케 하는 두 딸과 달리 레이디 트리메인은 머리 스타일부터 머리색, 드레스 코드까지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레이디 트리메인은 디즈니랜드까지 세워준 대흥행작 신데렐라의 빌런이지만 영화 위상에 걸맞지 않게 공식 대우는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회사 말아먹을 뻔한 영화 출신 말레피센트는 엄청 밀어주면서 말이죠. 이는 캐릭터의 매력 차이도 있지만 사실 레이디 트리메인이 소위 말하는 바람유발 빌런에 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저 반동인물로 행동해서 인간적인 매력이 풍부한 다른 디즈니 빌런들과 다르게 레이디 트리메인은 철저히 신데렐라를 괴롭히고 확대하는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것이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저희는 주인공과 영화에 몰입할 수 있지만 보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은 전부 레이디 트리메인에게 응집됩니다. 다른 작품으로 예를 들자면 해리포터 시리즈의 돌로레스 엄브리지와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위대한 역사의 디즈니 빌런 중 하나이니 재밌으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